부교재 우리 종부세 같이 한번 볼게요. (54페이지입니다) 부교재 54페이지. 약간이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자들놈 이제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면 필요한 거 없고요. 있어도 뭐지? 배달이 된대네요. 저기 그 뭐야? 그 뭐야? 그 소셜 그걸로 해서 쿠팡으로 온대요. 이게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택배 군대에서 택배로 받는데요. 소실에서 이렇게. 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여러분들 종부세는요 한 문제가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한 문제가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인데 나올 게 뻔해요. 나올 게 뻔한데 그 뻔한 데에서 안 나오면 답은 3번이야.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종부세는 깊이 들어갈 공부가 아니고 그냥 나올 것만 딱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자, 우선 보시면 자, 과세 대상인데요. 여러분들 먼저 재산세 과세 대상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가 있는 거죠. 자, 토지는 다시 어떻게 나타나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냐, 별도 합산 대상이냐, 종합산 대상이냐. 그리고 주택은 다시 일반 주택이냐, 별장이냐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반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뭐는 포함한다? 고급주택도 재산세에서는 별장 등으로 보지 않고, 즉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고 일반 주택으로 모아서 과세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종부세 문제가 있죠.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는 세금이거든요. 그랬을 때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고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만이 종부세 대상이 되죠. 건물 종부세 안 돼요. 주택 됩니다. 별장, 선박 항공기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몇 가지 중요한 거 한 8가지가 나와요. 종부세는. 첫 번째, 뭐 안 된다? 분리과세 대상 안 된다. 두 번째, 뭐 안 돼요? 건물 안 돼요. 세 번째, 뭐 안 돼요? 별장 안 돼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토지 중에 별도 합산과 종합산 대상, 건물 중에, 주택 중에서 별장을 제외한 주택만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너무나 간단해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납세 의무자예요.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 그러면 별도 합산은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얼마 내야 돼요? 80억 초과시 내야 됩니다. 종합합산은 5억 초과되는 거고, 주택일 때는 6억 추가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80억, 5억, 6억 추가한 자가 제된다. 요게 네 번째. 아셨죠?
이때 과세 단위는 세대나 부부 단위가 아니라 무조건 무슨 단위다? 개인 단위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 들어서 상속세를 한 2건 정도를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그러니까 시험에 관계 없는데. 근데 보험을 가입할 때요. 대부분 그래. 계약자가 아버지고요. 피보험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기 보험 드는 거야. 생명보험 들어요. 근데 수익자가 누구예요? 수익자가 보통은 법정 상속인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는 상속인이 누구예요? 배우자 아니면 자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돈을 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또는 그 자녀가 그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럼 이 보험금이 뭐예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아니, 아버지 감사하지. 예? 보험금도 주시고 가시고. 감사한데, 이 금액의 30%, 40%를 보험 상속세로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해야 되느냐? 만일 여러분들이 또 보험을 든다고 한다면 이거를 계약자를 자녀로 하세요. 자녀로. 계약자가 자녀가 되고 수익자가 자녀가 되면 보험료도 내가 내고 보험금도 내가 받으니까 뭐가 안 된다? 이거는 상속재산이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상속세를 내야 된다면 분들 지금 그 대부분의 분들이 뭐냐면 아 이거 상속세가 몇 억이야. 몇 억이 나오는데 집을 팔아서 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연부연납이란 제도도 있지만 어찌됐건 현금을 모아서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된다면 이 보험금으로 받아서 상속세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더라는 것이지. 상속세도 안 내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건 좋은데 보험에 가입할 때 뭐하고 누구하고 일치시켜야 돼?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일치하면 되고 그 계약자가 자녀일 때는 더 좋고. 아셨죠? 그러면 이 보험료가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한두 푼도 아닐 건데 그럼 뭐 아버지가 어떻게든 좀 주면 되겠지. 물론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더라는 거지.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상속세는 안 내겠지만 이렇게 제가 만일 상속세를 내야 될 일이 생긴다면 만일 대비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이거 좀 준비를 해 두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왜 자꾸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더니까는 너무나 간단한데 너무나 간단하면서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방법인데 지금 보면 보험금 받는 것만 좋아해. 이걸 처음부터 좀 바꿔놨더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렇게. 근데 한없이 부럽기만 해요. 보면 자 어찌됐건 납세무자 그래서 80억, 5억, 6억이다. 이때 기준은 개인 단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억이 넘는 게 있다면 이거를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해 두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해 두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왜 10억짜리를 혼자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안 내도 되는 문제가 생기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주택에 대한 증여 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초과면 취득세가 12%예요. 아니 12%가 아니라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더 중과세 하잖아. 제 말 이해하셨죠? 예, 그랬을 때 취득세나 증여세나 양도세까지 내면서 이거를 분할을 하는 거에 유리한 건지 아니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자, 납세무자 공부했으니까 뭐 공부해야 됩니까? 과세 표준 해야 되겠죠? 과세 표준.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어떻게 돼요? 주택의 가액에서 몇 억을 빼요? 6억을 뺀 금액으로 하되 여기에 뭐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죠.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재산세에서는 토지 건물일 때는 70%, 주택일 때는 60%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다? 95%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과표에다가 이제 뭐 곱하면 돼요? 세율을 곱하면 되죠? 세율이 몇 프로예요? 세율이 0.5에서 0.6에서 3%까지죠? 0.6에서 3%인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이라면 이때는 몇 프로? 1.2에서 6%로 간다라는 거. 아셨죠? 자,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0억짜리가 있으면 이 10억짜리는 자, 1차적으로 뭐 내야 돼요? 1차적으로 재산세 내야 되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 얼마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6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뭐 내야 돼요? 종부세 내야 돼요. 자, 계산을 해보면 어디에서 10억에서 6억을 뺀 금액을 95% 공정시장 가액을 해서 이걸 과표로 삼죠. 이 과세 표준에다가 뭐 곱해야 돼요? 0.6에서 최대 3% 세액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종부세를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이게 무슨 과세니까? 재산세도 냈는데 또 종부세도 내야 된다면 이건 무슨 과세다? 이중과세.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세액 공제해야 되겠죠. 뭐 차감해야 된다? 재산 세액을 공제해야 된다. 6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해야지 이중과세를 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재산세 세액 공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전일까요? 후의 세액일까요? 또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기 전의 세액일까요? 후의 세액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6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해야 되는 건 이해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재산세 6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이 재산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재산세를 공제할 때 이 재산세는 만일 세율이 탄력세율이야 150% 범위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표준세로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그러면 50%를 가감하기 전에 세금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가? 50%를 가감한 후에 세금으로 적용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6억, 3억 이하일 때는 105%, 3억 초과 6억일 때는 110%, 6억 초과일 때는 130% 세부담 상한대가 적용돼 있잖아요. 그러면 세부담을 상한하기 적용하기 전의 세금일까? 적용한 후의 세금일까? 뭐가 올 것 같아요? 예? 당연히 후지.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것은 이중과세, 실질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 그럼 결국 실질적인 재산세가 얼마가 납부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적용하기 전에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를 공제한다라고 쓸 때 그냥 기억하면 돼요. 재산세는 적용된 전의 세금이 아니라 적용된 후의 세금으로 공제하는 것이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누구래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래요. 이걸 단독 소유해야 됩니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인데 이때는 주택의 가격에서 얼마를 더 빼줘요? 3억 앤드 6억을 공제하죠. 그래서 역시 95%를 공제하고, 그래서 역시 세율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10억에서 3억 앤드 6억을 공제하죠. 여기서 뭐 한다? 6에서 3%를 적용하면 되는데, 역시 뭐 차감해 줘야 돼요? 뭐 차감해야 돼요?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고령자 공제하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10에서 최대?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65세까지는 10%, 65세 70세 미만은 20%. 맞죠? 자, 고령자 공제 페이지 어디에요? 56페이지. 20에서 몇 프로? 40%. 장기보유 공제는 최대 20에서 50%죠. 자, 요게 중요한데 1, 2, 3, 4, 5, 6번. 자, 여기서 뭐 가능하대? 중복 적용 가능하죠? 중복 적용 가능하대. 다만 몇 프로 한도로 한다? 요거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세. 그래서 뭐가 있어요? 세부담 상한제가 있죠. 원래는 토지일 때 몇 프로? 150% 초과할 수 없죠. 자, 근데 주택일 때는 어떻게 돼요? 원칙은 150% 초과할 수 없죠. 재산세는 105, 110, 130이었지만 주택일 때는 얼마다? 150% 초과할 수 없다. 아셨죠? 하지만 이게 거기 페이지 어디에요? 후교재 56페이지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 내나
조정대상 내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일 때는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300% 초과할 수 없다. 여러분들 아까 세율도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이면 2배에 가까운 세율이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제도 원래는 150%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또는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이라면 300%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서 1세대가 중요하거든요. 1세대. 1세대란 배우자로, 자,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30세 이상이거나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최저 생계비가 아니라 중위 기준 소득의 40% 이상이 있을 때. 아셨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직계존속의 동거복량이나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동거복량하지 않고 혼인하지 않아야지만 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되었더라도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몇 년간 적용할 것이고 5년간. 이게 만일 동거복량이라면 10년간 혜택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 개념들 계시면 되겠고, 납기 볼까요? 납기. 자, 납세 절차. 종부세 납세지는 주소지고요. 과세일 6월 1일 맞죠? 자, 원칙은 정부 부과 방식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시면 되겠다. 자, 이때 만약에 정부 부과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신고하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납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고요. 자, 가산세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하나 또 기억해 보실래요? 원칙은 정부 부과인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신고 납부 가능하죠? 예? 자, 여러분들 신고 납부를 안 했어.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그냥 뭐에 따르면 돼?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그렇지. 무신고 가산세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신고 납부를 했는데 과소신고했어. 과소신고했으면 이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신고 납부하는 것은 선택인데 그 신고 납부를 안 했어? 그럼 정부의 결정에 따른 대로 가면 돼. 근데 신고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고를 했어. 그럼 벌 받아야 된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의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농특세 있어요. 농특세 있고요. 그 다음에 물납은 불가하지만 분납은 가능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얼마? 250만 원 초과하는데 재산세 분납 기간은 2개월인데 비해서 종부세 분납 기간은 6개월이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면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종부세 우리 3번 가볼게요. 3번. 자, 틀린 것은 주택은 지방세법 주택을 말한다. 다만 별장은 뭐 한다고요? 제하는 거 맞죠? 자, 두 번째. 과세 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응? 이건 좀 그렇죠? 이건 좀 세모네요죠? 재산세 납세무가 있다고 해서 종부세 납세무 무조건 있는 것은 아니죠. 자, 3번. 개인의 경우 납세무자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초과자가 납세무가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할 때 개인일 때는 주택의 가액에서 몇 억을 뺐어요. 6억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 금액 비율 95%를 적용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뭘 곱했어요? 세율 곱했는데 이게 만일 누구라면 법인이라면 이때는 그냥 바로 주택의 가액에서 95%를 과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억이나 또는 3억에 대한 공제를 하지 않은 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리고 세율은 무조건 3% 또는 조정 대상자는 2주택 이상이거나 할 때는 6% 이렇게 하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예전에는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보유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엄청 두드러 맞는 거지. 세율도 12% 내야 되고 취득세도 12% 내야 되고 무조건 종부세도 내야 되고. 아셨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네 번째.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신탁주택에 보이는 수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 그랬어? 안 그렇다 그랬어? 이것 때문에 수탁자가 납세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누가 돼야 된다? 위탁자가 돼야 된다. 제가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무자를 수탁자로 해두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그런 논리적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재산세서조차도 신탁 재산세 납세무자는 수탁자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진다? 위탁자가 져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아까 5번 똑같은 문제네. 신탁 재산에서 강제징수를 체납한 경우로서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못할 때에는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위탁자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3번의 답은 몇 번? 4번인 거 이해하시겠죠? 이제 수탁자가 납세를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져야 된다? 위탁자. 자, 7번 가볼까요? 자, 7번. 종부세 과세 기준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 여러분들, 뭐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 안 되죠? 건물 안 되죠? 주택 중 별장 안 되죠? 아셨죠? 이거 뭐 재산세 문제랑 똑같은 거야. 자, 보시면,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에 따라 사용한 차고용 토지. 오늘 차고용 토지는 뭐지? 별도 합산 대상이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여러분들, 나대지, 잡종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 대상이죠. 하지만 나대지, 잡종지 중 산업용 나대지, 잡종지가 있었죠. 지금처럼 차고지용 토지,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야외 전시장용 토지, 법인 묘지용 토지, 이네들은 무조건 별도 합산 대상이었으니까 얘들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 명의래요. 지분비율이 동일합니다. 10억인데 과세 단위는 개인 단위라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별로는 6억 초과되는 게 아니라 5억이죠. 그러니까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 지급번 공장용 건축물이니까 돼요 안 돼요? 건물 자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건물 자체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분리과세 대상이잖아요. 맞죠? 골프장 털린 분리과세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셨죠? 답은 뭐예요? 안 되는 거. 아닌 것을 모르고 고르시면 니은, 디귿, 니을. 니은, 디귿, 니을이 돼야 되겠죠? 아셨죠? 자, 9번 볼까요? (1세대의) 세대주인 1세대의 세대주인 갑이 2021년 과세율 현재 다음과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세지로 옳게 연결된 것이에요. 갑은 과세율 현재 65세이며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 서초 세무서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은 과세율 현재 자,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예요? 6억. 비주택 공시가격이 10억이죠. 맞죠? 그럼 얼마가 돼요? 16억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예? 6억을 빼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 금액을 과표로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공정 시장가액 유리되잖아. 이 사람 1세대 1주택자 아니잖아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2주택자잖아. 그러니까 3억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냥 6억을만 빼면 돼. 근데 6억을 뺀 금액을 과표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뭐 해야 돼? 네, 그렇죠? 공정 시장가액비를 적용해야 되겠지. 그럼 과표는 얼마가 돼요? 9억 5천이 답이 돼야 되고.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죠, 주소지. 아셨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 (10번) 가볼까요? 자,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 자, 첫 번째.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주택분 종부세에 구한다? 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좀 이따 설명할게요. 2번. 개인이 2주택 이하 소유, 조정대상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0.6에서 0.6에서 3% 6단계 초과 누수를 지급한다. 맞죠? 여러분들 조정대상 내 2주택이거나 3주택일 때는 이때는 1.2에서 6%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맞죠? 개인이 3주택을 이상 소유하거나 2주택 뒤에 나왔네. 맞죠? 네. 법인 또는 법인을 보는 단체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자 2주택을 소유할 때는 1.2에서 6% 6단계 세율 적용하는 것이 아니지. 법인일 때는 얼마 아니면 얼마예요? 3% 아니면 6%지. 4번 틀린 거 이해하셨죠?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만약에 여기 봐봐. 사망에 따라 가감 조정된, 즉 50% 세율이 적용, 50%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의 세액을 말하는 거다, 후의 세액을 말하는 거다. 후의 세액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이지. 이 뜻 이해하시겠죠? 네. 받기 전의 세금을 아니라 적용받은 세액이야. 탄력세를 적용받은 세액 또는 뭐 탄력세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5번 문장 이해하시겠죠? 네. 적용된 세액, 적용받은 세액, 결국 적용 전의 세금이 아니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한다. 아셨죠?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13번 한번 볼까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를 준용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소득세법상 납세를 준용한다는 것은 어디다? 주소지가 되는 것이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 세부담 상환출세액은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분의 300이 돼야 되겠죠? 원래는 100분의 150. 그죠? 이렇게. 준용하는 거 맞고요. 네 번째, 납세 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에 상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세부담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일 땐 세부담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좋은 문제니까 기억했어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과세기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70세 이상이고 당해주택을 3년간 보유했대.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산출된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장기 보유세액 공제는 돼야 안 돼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면 여러분들 장기 보유는 양도세는 몇 년 이상? 양도세는 3년 이상이 맞아요. 하지만 종부세에서는 몇 년 이상이지? 그래서 이 문제가 70세 이상이고 3년이라고 했을 때 연령별 공제를 곱하는 건 맞는데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고. 양도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종합부동산세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아셨죠? 자. 근데 뭐 다른 것들은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19번까지 가볼게요. 이것도 아까랑 뭐 똑같은 문제인데, 네. 자, 보시면 21년도 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몇 주택이래요? 2주택이래요. 조정대상 지역 내 몇 주택인지 중요하죠? 2주택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것은 공제액 얼마예요? 6억이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죠? 자, 여기가 중요해. 보통은
0.6에서 3%였죠.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일 때는 1.2에서 최대 6%까지였잖아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공제할 무슨 세액이에요? 재산 세액을 공제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세부담 상한제는 최대 300%인 거 아시겠죠? 원래는 몇 프로인데? 150%인데. 조정대상정리 2주택이니까 300%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네. 자, 20번도 볼까? (20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업별 공제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여기 80%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알 수 있겠죠? 네, 중요하고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 세율은 1점에서 6% 몇 단계? 뭐 이것까지는 중요하진 않을까? 6단계입니다. 6단계. 1세대 1주택자가 몇 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주택분 종부세 세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그 다음에 15년 이상은 50%. 그러니까 여기 몇 년? 15년 이상이 돼야 되겠지. 물론 5년 이상이면 장기 보유 가능해. 제 말 이해하셨죠? 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몇 프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그 다음에 15년 이상은 50%. 자, 관할 세무상 종부세를 납부할 세금이 얼마를 초과할 경우에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250만 원을 초과할 때죠. 재산세, 종부세 모두 250만 원을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뭐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자, 24번. 틀린 것인데, 자, 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 안에 의미하죠? 이거 뭐예요? 아까 자연보전지구 안에 있는 이면은 비과세, 자연환경지구 안에 있는 이면은 분리과세니까 분리과세 대상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네. 자, 2번.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합계 100분의 80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고,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400만 원 분납해 보세요. 400을 분납하면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몇 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요. 재산세는 2개월이지만 종부세는 6개월. 그렇죠? 이렇게. 주택분 종부세 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해 소유하는 경우에 공동소유자가 각각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은 부부끼리 공동 소유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주택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각각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인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야. 그러니까 저하고 제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어. 그럼 1세대 1주택이 아니에요. 1세대 1주택? 이지. 아니 배우자고 나하고 세대 같은 세대잖아. 물론 마음은 다르지만 저는 법적은 1세대가 맞지 않습니까? 아셨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아셨죠? 자, 마지막 25번. 자, 25번 문제. 틀린 것은 종부세 과세 기준 6월 1일. 종부세 납세무자가 비거주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발생하지 않다면 그 주소지를 납세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야, 이 문제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인데 납세지는 어디예요? 거주자는 주소지겠지. 근데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또는 180m 이상 거주를 두지 않은 자야. 그러면 이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지를 어디로 할 거냐는 거지. 이건 소득세의 납세지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어디가 된다? 사업장 소재지가 돼요.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때는 물건의 또는 원천 소득의 소재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예요. 3번. 과세 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 소지하는 종합산 대상 토지 공시납판 금액이 5억 원을 추구한다는 종부세 납세무가 있죠? 맞죠? 네. 종합산 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금이 아니죠. 뭐다? 적용받은 세액이야. 적용받긴 후의 세액이라고. 이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자, 재산세를 공제해줘야 돼. 근데 그 재산세액을 공제할 때 그 재산세는 탄력세를 적용받기 전의 세금이다. 탄력세를 적용받은 후의 세금이다. 탄력세를 적용받은 후의 세금이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세금이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금이다.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다. 항상 고지서는 며칠 전까지 발부해라? 5일 전까지 발부해라. 이렇게까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나올 텐데, 여러분들, 소득세까지는 그렇고, 소득세 총론까지는 그렇고, 양도세는 전체 문제를 다 풀게요. 아셨죠? 양도세는 어차피 다, 진도도, 시간도 여유롭고, 그래서 양도세는 하나하나씩 다 풀고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